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 2차 방정식 마지막 스텝 4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이 혀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천천히 합시다. 판별식을 두 번 써야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을 판별식 D1이라고 하겠습니다. B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 때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A 마이너스 8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7 또는 1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자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D2라고 할 건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D2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요. 허근이야.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A 값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누굽니까? 마이너스 7인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쉬운 문제인데요. 판별식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고 알파 베타는 2일 때 2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를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요 괄호 안에 알파가 완성이 되면 0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f의 2x 플러스 1인데 요 안에도 뭐가 있으면 된다고?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라고. 요 안에 누가 있었는데요? 2x 플러스 1이 있었죠. 아,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돼버리면 얘는 0이 되겠구나. 한쪽으로 2항에서 2로 나눠주니까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f2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베타라고 다를까? 베타도 똑같겠죠. 모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선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고 2 곱하기 2니까 4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화이팅 있게 전개합니다.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4분의 알파 베타가 얼마였죠? 문제에서 2라고 돼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로 변하겠네. 플러스 1이다. 정답은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했다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이요. 연속인 자연수라고 돼 있어. 자연수는 어떤 애들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애들인데 연속이래. 한 근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그 다음 근은 알파보다 1 큰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알파 마이너스 1로 잡으셔도 되는데 이건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됩니다. 자, 두 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1로 잡았습니다. 근각에서의 관계 때려버리자고.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녀석이 누가 됩니까? m 플러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알파 플러스 1은 m 플러스 3이구나. 자, 두 근의 곱으로 가볼게요. 자, 두 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야 될 거고요. 그 녀석은 2m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2m 플러스 4다.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힌트 두 개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고요. 알파로 정리하면은 분수가 나옵니다. m으로 정리할게요. m은 2알파 마이너스 2구나. 뚜루루룩 여기에 뭐 해버려요? 대입해버립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4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0이 나와서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다. 알파는 0 또는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0으로 가야 될까? 3으로 가야 될까? 선생님, 0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문제에서 근이 뭐가 됐대? 자연수가 됐대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0은 안 되는 거죠. 알파는 얼마? 알파는 3이구나. 문제에서 m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쓱 대입해서 m은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6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6이래요. 지금 얘랑 비슷한 녀석이 한 명이 있는데 누가 비슷하게 생겼냐면 얘가 비슷하게 생겼어.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절대값이 지금 작용이 안 된 게 4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붙여놨더니 각각에 6이 나왔대. 그 말은 절대값이 작용이 됐다는 거겠죠. 어떻게 작용이 됐을까? 한 명한테 작용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2명 다한테 작용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다 음수여서 절대값이 2번 다 작용을 했다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됐겠죠? 얘가 6인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아, 2명 다 음수일 일은 없겠구나.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음수였을 거고 누가 음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알파 베타 이거 어차피 대소관계는 안 알려준 거거든. 선생님 알파를 음수라고 잡는다면 마이너스 알파가 됐을 거고 얘는 그냥 나왔겠죠. 자, 얘네 두 개를 뭐 해버려? 얘랑 얘를 연방을 때려버리니까 베타는 5가 될 거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다. A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풀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에이, 논리? 개나 줘. 나는 그냥 풀 거야. 얘랑 얘를 통해서 그냥 풀 거고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럼 얘 전개식은 뭐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16인 겁니다. 두 번째,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제곱을 때려버리자고요. 그럼 얘는 36이 될 거예요. 66에 36이니까.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알파의 제곱인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왔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왜 절대값 알파 베타? 여러분,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랑 절대값 알파 베타는 같겠죠? 어차피 숫자 크기 곱한 다음에 양수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네 두 개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가 좀 어렵기는 해요. 마이너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2로 나눠주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얘는 무조건 누구야?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무조건 양수. 이 절대값.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면 이 절대값은 그냥 풀리게 될 거고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얘는 계산해서 0이 될 테니까. 그럼 두 번째, 알파 베타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에서 정답이 나올 거고, 그럼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 붙여서 2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다라고도 풀어줄 수 있겠죠. 그냥 아무런 논리 없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풀이가 없이 그냥 수식적으로 풀어본 게 두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가 당연히 빠르고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몸이 고생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요 녀석이래요. 아이 모르겠다.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 근이 나왔는데 한 명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고요. 다른 한 명이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근의 합 가보자고요.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통분할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얘 값은 다 계산할 수 있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였고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래서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5가 두근의 합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두근의 곱으로 가보겠습니다. 두근의 곱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곱해야 될 거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누구만 일단 짜증나? 얘 짜증나죠? 얘 바로 통분하니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뭘로 구해야 될 거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구하게 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때리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였네? 25 플러스 4가 돼서 29가 되겠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요 녀석을 계산을 때린다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29라고. 알파 베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29가 되겠죠. 그럼 계산을 때리면 2분의 28, 14가 돼서 12가 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합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5x. 곱은 12였으니까 그대로 12는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0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근데 막상 엄청 새로운 내용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던 형태였고 그 형태가 계산을 복잡하게 낸 것뿐이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 B, C에 대하여 문제 꼼꼼히 읽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보기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천천히 가는 거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4분의 D부터 하겠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 갖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서 얘가 고정,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자, 그럼 순서대로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을 다 때려야 될 거고 D1, D2, D3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1부터 한번 가봅시다. D1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는 확실하게, 지금 0이 아닌 실수니까 얘는 확실하게 플러스거든. 근데 플러스에서 어떠한 값을 빼서 0보다 작았어야 됐다는 건 요 AC가 뭐가 돼야 됐다는 거야? 플러스가 돼야 됐다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B제곱 뭐라고요? B제곱 플러스라고요? AC 뭐라고요? AC 플러스라고요.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쪼갤까? 쪼개서 쓸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C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뭐였지?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AC가 양수였다고.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죠. 확실하게 0보다 작은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니은 D2로 가볼게요. 얘는 틀렸죠? 지금 0보다 큰 거 찾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D2, 4분의 D2 가겠습니다. 4분의 D2는 9B제곱 마이너스 9AC가 되겠죠? 얘는 뭘로 묶여요? 9로 묶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 얘는 너무 쉽네. B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였잖아요? 0보다 작겠죠. 니은도 틀렸겠네요.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가도 정답은 몇 번? 2번인 거 알 수 있겠지만 확인해 봅니다. D3, 4분의 D3 가겠습니다. 계산 복잡하다.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B제곱, C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공통인수를 일단 한번 묶어볼게요. 공통인수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AC로 묶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C로 묶어버리면 여기서 B제곱이 남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AC가 나와요. 자, 그러면 끝났어. 얘가 얼마죠? 얘가 음수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는 음수였거든. 그런데 요 AC가 뭐였다고? 양수였다고. 그럼 마이너스 AC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랑 음수를 이제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정답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시험이 아니잖아.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게 있다라면 꼭 해설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교육형 기출이죠.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그림과 같이 내부의 한 점 P를 잡고요. P를 지나갔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대요. 정사각형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46이래. PFCG가 뭔지 봤더니 얘야. 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이래요. 선분 AE와 AH를 AE와 AH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지금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1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 자, 한 변의 길이, 여의 길을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가 28이잖아요. 둘레의 길이가 28. 뭐 얘를 B라고 잡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2배의 A 플러스 B가 얼마다? 28이다. A 플러스 B는 14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B라는 녀석을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는 14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넓이가 46이래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A 곱하기 B잖아요. 근데 B가 뭐였다고? 14 마이너스 A였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넓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4A가 되겠죠. 걔가 얼마다? 46이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6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갔습니다. A 값을 찾아야 돼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77에 49.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얘는 뭘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요. 근의 공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갈리는데 어떤 선택지냐?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근을 구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선생님 생각의 의도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라는 것 같아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지금 선생님이 너무 좀 잘못된 접근을 한 것 같아.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문제의 의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의 의도대로. 자, 문제의 의도는 요거였던 것 같아. A, B라고 했잖아. A 플러스 B가 14고요. 그쵸? 그리고 A, B가 얼마냐면 46입니다. 우리한테 구하는 건 이 두 개의 길인데 그럼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10-A가 되고요. 얘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10-B가 돼요. 맞아요? 10에서 A 뺐고 10에서 B 뺀 거잖아. 얘네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새롭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두 군의 합구합니다. 두 군의 합은 뭐가 돼? 20-A 플러스 B가 될 거고 A 플러스 B 값이 14인 거 아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자, 두 군의 곱으로 갑니다. 자, 두 군의 곱은 10-A 곱하기 10-B가 될 테니까 100-10에 A 플러스 B 플러스 A, B가 되겠네요. 100, A 플러스 B가 14였죠. 마이너스 140 플러스 46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끝. X제곱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곱이 6이니까 6은 0.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선생님 첫 번째 풀이는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뭐 풀 수는 있죠. A값 실제로 근의 공식으로 찾아버리면 되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또 근각에서의 관계하면은 또 이런 형태 나오기는 해요. 하면 하겠지만 지금 아마도 이 문제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풀라는 의도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P 플러스 EQI의 제곱은 마이너스 16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는 XU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실근이래요. 그럼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화이트니까 뭐 해버려? 전개해버리자고. P제곱 플러스 4PQI 마이너스 4Q제곱 나올 겁니다.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6i가 돼야 돼요. 그 말은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은 얼마가 다? 0이다 라는 게 될 거고 4PQ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6이니까 PQ가 얼마다? PQ가 마이너스 4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얘 마저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얘 인수분해를 때리니까 P 마이너스 2Q P 플러스 2Q가 나와요. 얘가 0입니다. 따라서 P는 2Q던가 또는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자, 우리가 찾은 게 있었어. PQ가 뭐라고?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럼 첫 번째, P가 2Q가 돼버리면 2Q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돼서 Q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문제에서 실수라는 말 써 있었거든요. 아, P는 마이너스 2Q가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Q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Q제곱은 2가 될 거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P가 Q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고 Q가 루트 2였다라면 P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고 Q가 마이너스 루트 2였다라면 P는 2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요. 단 P는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따라서 누가 돼야 돼? 요 녀석이 돼야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얘네 두 개를 뭘로 하는?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제 빨리 근각에서의 관계 하자고. 두 군의 합 얼마입니까? 루트 2 나오고요. 두 군의 곱은 알고 있었어요. PQ는 마이너스 4라는 거.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굳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온 것 같아. A가 루트 나오거든요. 2 플러스 16이니까 정답은 18.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2차 방정식 두 근이 뭐가 돼야 된대요? 정수가 돼야 된대요. 정수가.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 와, 별표 쳐주세요. 별표입니다. 자, 암기 안 하면 풀기가 힘들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베타는 2m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따라왔죠? 자,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렇게 풀 거예요. 위에다가 2배를 때려주겠습니다. 그럼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위에서 아래 거를 더해버릴게요. 더해버리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데 2개인데 총 원래는 3개였죠. 원래 3개였는데 힌트가 2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못 찾는 거야. 문자 개수랑 힌트 개수가 다르거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은 정수 조건들이 꼭 들어가 있고요.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에 2배를 때린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소거했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수는 억지야. 어거지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2알파랑 알파 베타를 공통인수인 알파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남은 게 누구니? 2베타가 남았잖아. 그쵸? 걔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하는 거야. 얘가 누구야? 베타 플러스 2죠. 그럼 얘가 베타 플러스 2가 나오게끔 억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니까 괄호 열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주자고. 그럼 누가 공짜로 생긴 거죠? 2가 생긴 게 아니라 4가 공짜로 생긴 거 맞아요? 2가 분배될 테니까 여기에 플러스 4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생겼고요.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라고 좌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1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건데요? 이제는 풀 수 있는 거야. 왜 이제는 풀 수 있냐? 알파랑 베타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돼 있었거든. 두 개를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없어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를 곱해서 1 되려면 둘 다 1이던가 둘 다 뭐던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던가 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의 알파 값 얼마? 마이너스 3.
그때 베타값,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때 베타값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알파값 마이너스 3, 이때 베타값 마이너스 3이에요. 끝났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되는 거고, 아까 구해놓은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를 m에 관해 정리하니까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값 구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인 1이던가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인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모든 m값의 합이니까 1이랑 5를 더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얘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암기를 안 하면은 이 접근 여기까지 어거지로 두 개의 곱으로 나오게끔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이니까 돌려서 다시 보세요. 두 개의 곱이 어떠한 상수가 되게끔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있다라면 두 개의 곱이 어떤 자연수나 정수가 나왔을 때는 그 두 개의 녀석은 다 그 녀석의 약수로 구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정수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가 있다고요. 정수 조건이 없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게.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별표를 쳐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자, 17번 일단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에 두 군이 1이랑 알파래요. 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에는 0에 두 군이 마이너스 2랑 베타래. 알파 베타 방정식의 근으로 갖고 있는 애를 찾아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천천히 가자고. 근 나왔잖아요. 아니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대입할 수 있는 숫자 하나.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대입할 수 있는 문자 하나 있어요. 끝났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척을 한 거죠. 천천히 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1 대입합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4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는 0이 되겠다. 2항하고 2까지 나눠주시면 2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왔으니까 끝났고요. 얘네 두 개 연방 때리니까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올 거고 이때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나옵니다. 그럼 알파가 누군 거야? 1이랑 알파였으니까 1이랑 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이때 나오는 근은 x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4가 되겠죠. 베타 4고 알파 마이너스 3이래. F7 구하래요. 그럼 fx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대입해서 0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4 될 거고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건드릴 필요 없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f의 7은 10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30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쉬웠던 것 같아요. 쉬운 문제인데 다만 좀 과정을 좀 일부러 꼰 거야. 계산을 막 우리 총 방정식을 4번 풀었나? 그렇죠. 4번 정도 풀게끔 시킨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2차 방정식 끝났고요. 다음 단원이 진짜 고등학교 수학상에서, 아니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세계관을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좀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개념 공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은 완벽하게 숙지를 한 상태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